이번 영상 본격적으로 시작하기 전에 문제를 하나 내드리겠습니다. 지난 목요일 사우디아라비아가 14개 나라를 모아가지고 홍해를 지키는 해상 방위연합을 만들겠다 공식 발표했는데요. 나라 14곳이 군사협력체를 꾸린다. 누가 들어도 전쟁 쪽에 가까운 소식이죠. 그 발표가 나온 날 국제 기름값은 올랐을까요, 내렸을까요? 이 정답은 내렸습니다. 오늘은 이 예상 밖의 움직임이 하나가 웹코인 시장, 그중에서도 XRP를 들고 계신 분들이 챙겨보셔야 되는 소식인지 이 3주 전 이야기부터 차근차근 풀어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을 7월 20일로 돌려볼게요. 이날 예멘의 후티 반군이 사우디를 향해서 선언을 하나 합니다. 자기들이 장악한 예멘 수도 사나의 공항을 폭격한 배후로서 사우디를 지목을 하면서 4년 동안 이어져온 휴전을 끝내겠다. 그리고 사우디에 대한 해상 봉쇄에 들어가겠다라고 밝힌 건데요. 해상 봉쇄가 말이 어렵지만 그 뜻은 간단합니다. 특정 나라의 배가 이 바다를 지나가지 못하게 막겠다는 선언인데요. 그 무대는 홍해 남쪽 끝 인도양 쪽으로 나가려면 반드시 지나야 되는 좁은 바닷길인데 이 정식적인 이름은 바브엘 만데브 해협입니다. 이름이 다소 어려우니까 오늘은 그냥 홍해 남쪽 출입구라고 부르겠습니다. 이 선언 다음 날부터 실제로 이상한 일이 벌어집니다. 이 부근을 지나던 배들의 무전기에 여기는 예멘 해군 이렇게 경고 방송이 잡히기 시작을 했고 홍해를 다니던 9척이 항로를 바꿨다가 일부만 되돌아왔습니다. 말로만 하는 위협이 아니라는 게 곧 드러나게 된 거죠. 그리고 7월 23일 후티 측에서는 자기들이 선언한 봉쇄를 어겼다 이런 이유로서 사우디의 유조선 2척을 드론과 미사일로 공격했다라고 밝혔습니다. 영국의 해상안전기관은 사우디 해안에서 약 130km 떨어진 바다에서 유조선이 공격받았다 이런 신고를 접수했다라고 발표를 했고요. 그리고 이날 국제 기름값의 기준으로 쓰이는 브렌트유가 하루에 7% 넘게 뛰면서 배럴당 $100, 우리 돈으로 약 14만 5천 원 선을 2달 만에 다시 돌파를 했습니다. 왜 이렇게 민감하게 반응을 했을까요? 여기에는 배경이 있습니다. 지금 미국과 이란이 전쟁 중이라서 호르무즈 해협이 사실상 막혀있죠. 사우디 측에서는 그 뒤로 상당량의 원유를 홍해 쪽으로 돌려서 내보내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후티의 봉쇄 선언 자체가 사우디한테 그나마 남아있던 수출길마저도 노렸다라는 거고, 지금 시장에서 우려하는 점은요, 이 호르무즈 해협과 홍해 두 바닷길을 지나는 원유가 전 세계 공급량의 4분의 1쯤 된다라고 추산을 하고, 골드만삭스 측에서는 남쪽 출입구의 차질이 이어질 경우에 4분기의 기름값이 배럴당 $120, 약 17만 원을 돌파할 거다라는 보고서까지도 냈습니다. 근데 이 기름값이 코인이랑 무슨 상관이냐? 여기가 오늘의 첫 번째 연결 지점인데요. 그리고 그 경로는 이렇습니다. 기름값이 올라가면 물가가 올라가죠. 물가가 올라가면 중앙은행은 금리를 내리기 어려워지고요. 오히려 금리를 올리자는 말이 나옵니다. 금리가 높아질 걱정이 커지면 이자를 주지 않는 코인 같은 자산이 시장에서 가장 먼저 눌립니다. 최근 코인 시장이 무거웠던 배경에서도 이 기름값이 한 자리를 차지하고 있었는데요. 그러니까 홍해에서 유조선이 불타는 장면은 돌고 돌아가지고 우리 구독자분들 계좌에 XRP까지도 닿는 이야기였던 겁니다. 그럼 이런 상황일 때 사우디의 다음 순서는 뻔해 보이죠. 보복 공습의 확대라는 거고, 실제로 그렇게 갔습니다. 7월 24일 사우디는 후티가 점령한 예멘의 호데이다 항구를 공습했고요. 7월 25일에는 사우디 주도 연합군이 후티 군사시설을 추가로 타격했습니다. 후티 측에서도 물러서지 않고 사우디 유전지대의 정유시설 쪽으로 미사일을 쐈고, 사우디의 방공망이 이를 요격하면서 트럼프 대통령은 후티가 또 이러면 그 배후인 이란의 책임을 묻겠다라고 경고했습니다. 후티는 지잔과 얌부에 있는 아람코 관련 시설들을 겨냥했다라고 주장하기도 했었는데요. 여기까지만 보면 전면전 일보 직전입니다. 근데 7월 30일 사우디 측에서 내놓은 다음 대응은 폭격 목록이 아니라 나라 이름 명단이었습니다. 바로 영상 초반에 말씀드린 해상방위연합인데요. 그 내용을 뜯어드려보자면은 사우디가 주도하고 쿠웨이트, 카타르, 바레인 같은 걸프 이웃 나라들의 파키스탄, 튀르키예, 이집트, 요르단까지 모두 14개국이 참여합니다. 그 목표는 항행의 자유 보장과 국제 무역로, 에너지 공급망 보호인데요. 사우디 국방부 측에서는 이 연합이 순수하게 방어를 위한 것이다라고 강조를 남겼고, 그리고 여기에 따른 상대편인 후티 쪽에서도 수위를 조절하는 발언이 나왔습니다. 후티 대변인이 직접적으로 해협 전체를 막는 게 아니라 사우디에만 적용되는 제한된 봉쇄다라고 밝힌 겁니다. 심지어 후티 측에서는 이 출입구를 지나는 배들에게 통행료를 받는 방안들을 찾고 있다라고 보도도 했었는데요. 지금 시장은 이 조합을 이렇게 읽습니다. 확전 선언이 아니라 백기를 지키는 체계가 만들어지고 있고, 막겠다는 쪽도 전면 차단까지는 아니라고 선을 그었는데요. 그럼 기름값에 미리 붙어있던 웃돈데, 그러니까 혹시 모를 사고 걱정만큼 이 값에 얹혀있던 위험 프리미엄을 조금은 돌려줘도 되겠다. 그 결과가 발표 당일 브렌트유 1.4%대 하락, 배럴당 $86대, 우리 돈 12만 5천 원이었습니다. 이 $100를 넘보던 기름값이 지금 12만 원대 중반까지 내려와 있는 상태인데요. 그런데 이 명단에는 이 보도 몇 줄 사이에 숨어있는 이상한 점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명단의 빈자리예요. 걸프 협력기구 소속인데도 오만과 아랍에미리트, 이 두 나라는 연합에 참여하지 않습니다.
왜 빠졌는지 공식적인 설명은 제가 확인하지 못했고, 다만 별도의 보도들을 보면은 오만 측에선 이번 전쟁에서 미국과 이란 사이 대화를 이어주는 역할을 해온 나라입니다. 여기서부터 반걸음은 제 생각인데요. 걸프 나라들이 한쪽 손으로는 바다를 지키는 조직을 만들고 또 다른 쪽 손으로는 협상 창구를 비워둔 배치로 보입니다. 싸움을 키우려는 명단이 아니라 이 판을 시키면서 보험을 드는 명단에 가깝다라는 거죠. 두 번째 이상한 점은 어젯밤 미국발 보도에 있습니다. 그리고 이게 오늘 개인적으로 가장 소름 돋았던 대목인데요. 미국의 CBS랑 월스트리트 저널이 미국과 이스라엘이 이번 주말 이란의 에너지 시설을 겨냥한 역대 최대 규모의 공습을 계획 중이다라고 보도했고, 이 두 매체의 내용이 갈리는 부분도 있습니다. 지금 CBS는 트럼프 대통령이 아직 최종 승인을 안 했다고 했고요. 월스트리트 저널은 이미 지시가 내려졌다라고 했습니다. 지금 이란은 공격이 현실화되면은 이 지역의 미국 에너지 시설을 포함해가지고 광범위하게 보복하겠다라고 맞받아쳤고, 근데 CBS 보도 안에 이런 문장이 있죠. 이번 작전은 미국 경제랑 전 세계 경제에 미칠 충격 때문에 이 3일 월요일 금융시장이 열리기 전에 끝내는 방안들이 논의됐다라는 겁니다. 언제 끝낼지는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라고 하고요. 이 문장을 다시 한번 읽어보시죠. 전쟁을 설계하는 사람들이 폭격 시간표를 짜면서 월요일 시장이 열리는 시각까지 계산에 넣고 있다는 얘기인 거고, 총과 돈이 따로 노는 게 아니라 지금 이 전쟁은 처음부터 끝까지 시장을 곁눈질하면서 진행되고 있다는 점입니다. 그리고 이 지점에서 리플 홀더분들께서 아마 처음 들어보셨을 이야기를 하나 더 이어붙여 드려보자면요. 이런 전쟁 구도에서 기름값이 높게 유지되는 동안 돈이 가장 크게 쌓인 곳은 어디일까요? 사우디 정부가 가진 세계 최대 석유회사 아람코입니다. 근데 재작년 12월 이 아람코가 일본의 대형 금융그룹 SBI랑 양해각서를 맺었었죠. 양해각서는 정식적인 계약 전에 이런 협력을 해보자 이렇게 서로 서명해두는 약속 문서인데 법적인 강제력은 없습니다. 근데 내용이 흥미롭습니다. 디지털 자산 분야에서 협력하고 양쪽이 가진 디지털 자산 포트폴리오를 활용해서 공동 투자를 하면서 사우디로 진출하려는 일본 디지털 자산 스타트업을 지원한다는 겁니다. 여기서 SBI는 이와 함께 사우디 수도 리야드에 중동법인을 세우겠다는 계획도 밝혔는데요. 그럼 SBI가 어떤 회사냐? 2016년 리플과 함께 SBI 리플 아시아라는 합작사를 만든 리플과 가장 가까운 일본 회사입니다. 리플의 외부 주주 가운데서도 가장 큰 지분을 가진 회사고 여러 차례 소개가 되어 왔었는데, 이런 상황에서 제가 바라보는 관점은 이 전쟁이 밀어올린 기름값으로 사우디에 쌓아두는 돈의 일부가 언젠가 디지털 자산 쪽으로 건너오게 된다면 그 돈이 지나갈 자리가 전쟁이 나기 전에 이미 서류로 마련돼 있었다는 거. 이게 오늘 이슈를 XRP의 눈으로 봤을 때 나올 수 있는 가장 덜 알려진 사실입니다. 그러면 앞으로 어떻게 되느냐? 제가 가장 가능성 높게 보는 흐름은 하나입니다. 이번 주말 공습이 보도대로 짧게 끝나거나 외교 쪽으로 보류된다면 연합 발표로 꺾인 기름값이 배럴당 12만원대, 80달러대의 자리를 잡고 또 코인 시장을 누르던 힘 하나가 빠진 상태가 당분간 이어진다라는 건데요. 그리고 그 근거는 세 가지입니다. 첫 번째로 연합 발표 당일 기름값이 실제로 하락 반전했죠. 짐작이 아니라 시장이 이미 보여준 반응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후티 스스로 전면 폐쇄가 아니라고 선을 그었고 통행료 이야기까지도 나왔습니다. 다 부수겠다는 쪽보다는 협상 재료를 줄여는 쪽에 가까운 행동이겠죠. 세 번째로 공습을 계획하는 쪽조차도 시장 개장 전에 끝내는 방안을 논의했다고 합니다. 경제 충격을 관리하겠다는 의지가 계획 단계부터 들어가 있다는 뜻이겠죠. 결국에 후티의 사우디 봉쇄로 인해서 기름값이 100달러를 넘었지만요. 사우디의 대응이 확전이 아니라 14개국 해상 방위 연합으로서 나오면서 기름값은 오히려 내려갔고, 이 기름값은 물가랑 금리를 거쳐가지고 코인을 누르던 변수였었기 때문에 이런 반락 자체가 XRP 입장에서 봤을 때 부담 하나가 느슨해진 사건입니다. 그리고 그 뒤편에서는 전쟁의 최대 수혜기업 아람코 그리고 리플의 최대 우군 SBI가 미리 맺어둔 디지털 자산 협력 약속이 놓여 있습니다. 그러면 월요일 아침 우리 구독자분들이 먼저 확인하시게 될 헤드라인은 이란 공습 결과일까요? 아니면 14개국 연합의 첫 번째 호의 소식일까요? 댓글로 여러가지 생각 남겨주시면 저는 월요일 기름값 숫자를 들고 다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폭락장에서 XRP 1830원 그리고 1900원서 이렇게 두 차례 분할 매수 들어갔던 물량들, 이번에 2200원 단기 매도하면서 깔끔하게 나왔죠. 추가적인 매수 매도 타점 속보로서 받아보고 싶으신 분들께서는 현재 보이는 번호로 연락 주시거나 댓글창 링크 통해서 신청 주시면 확인되는 대로 입장 드리겠습니다. 리플 XRP 투자에 있어서 이제는 투트랙 전략이 반드시 필요해지고 있습니다. 무턱대고 몰빵하거나 반대로 또 손 놓고 기다리는 시대는 끝났어요. 첫 번째 트랙은 매달 분할 매수하시면서 시장이 빠지든 말든 일정 비중으로서 리플을 꾸준히 모아 나가시는 겁니다. 이거는 시간과 리스크를 분산할 수 있는 가장 효율적인 전략인 거고, 그리고 두 번째 트랙은 남은 현금 비중으로 알트코인 단타로서 굴려 나갑니다. 수익이 나면은 그거를 다시 리플에 재투자하시면
하시면 되는 거고 이게 바로 수익을 만드는 순환 매수 전략이 되실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거는 단타 하실 때 조심하셔야 되는 거예요. 단타 매매 중독되면 끝장입니다. 이 매매 중독을 절대 조심하셔야 되는 거고 예를 들어 가지고 시장이 과열인데도 지금 아니면 기회가 없다. 이런 조급한 생각에 RSI 지표가 이미 고점인데도 불안해서 또 들어가고 결국에 수익은커녕 손실만 쌓이게 되실 겁니다. 그래서 저희 채널 차원에서는 한 가지 원칙이 있습니다. 확률이 높은 날만 진입을 하세요. 그리고 시장 전체가 과매도 구간일 때 비트코인 기준 RSI가 바닥을 찍을 때 그때 알트코인 중에서 최근 거래량이 급등한 종목이 과매도의 경우 MACD, 볼린저 밴드, 이동평균선과 일목균형표 참고해서 신중하게 매수 진입 타점 들어갑니다. 그리고 그 외에는 아예 매매를 쉬는 날도 반드시 있어야지 진짜 단타인 거고 그렇다면 이걸 어떻게 구별할 수 있는지 궁금하실 거예요. 여기서 챗 GPT가 등장을 합니다. 저희는 챗 GPT를 단순한 도구로 쓰지 않습니다. GPT한테 오늘 확률 높은 진입 타이밍이냐 이렇게 물어볼 수 있게 맞춤 프롬프트를 사용을 하는데요. 그리고 그 결과에 저의 실전 매매 노하우 30%를 덧붙여가지고 GPT 시그널을 보완합니다. 어떻게 하는지 궁금하신 분들 GPT 검색력과 활용 전략을 이용해가지고 이 두 가지를 한 방에 알려드리고 있습니다. 현재 보이시는 번호로서 리플 단타라고 문자 남겨주세요. 지금 이 영상 보신 분들에게만 오픈합니다. 그냥 GPT 쓰는 법이 아니라 투자로 연결되는 GPT 사용법 지금 바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